왜 약속을 어기고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가 했던 얘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내러티브를 한번 보죠. 10일 사이에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시장에는 6월 10일에 나온 CPI가 세상 시장 자체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지난달 8.3이었던 헤드라인 CPI가 8.6으로 바로 고개를 세워버렸고 근원은 6.0이라서 두 달째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CPI가 워낙 4월 정점론이 일반적이었고 연준 위원들까지 나와서 9월 달쯤에는 금리 상승을 약화하거나 멈추거나까지도 생각하게끔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같이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같은 날 이제 나오는데 이때 나온 소비자 심리지수도 워낙 내려갔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날 또 쇼크를 줬어요. 어떤 거냐면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검은색인데 3%를 넘어갑니다. 기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켜오던 혹은 조금씩 하락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바짝 들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3.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15일 날인가 제롬 파월이 FOMC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첫 번째 질문 왜 약속을 어기고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가 했던 얘기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느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괴로움을 주고 또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의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았을 때 그건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래된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여러 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했는데 잘 조절되고 있다고 하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날 올라간 걸로 발표되면서 연준은 FOMC 전날 연준 출입하는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닉이라는 사람 통해서 월가의 75bp 인상에 대해서 일단 사전 준비를 시켜놓고 바로 75bp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첫날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올랐다가 아시죠? 그 다음날 또 대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준의 태도를 보니 침체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연준의 FOMC 발표를 통해서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까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계단식으로 10년에 걸쳐서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실제 인플레이션도 10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고 그거는 아주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연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그거를 초기에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5bp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은 94년 이래 처음입니다. 94년 이래 처음이면 제롬 파월 같은 사람들은 전혀 실무자가 아닐 때인 거죠. 94년도에 한번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는 지금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연준의 그 점도표와 FOMC 발표 결과입니다. 요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서 지난달에는 제가 따로 해설을 장시간에 거쳐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연준의 의도가 시장을 하락시켰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지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첫날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관리한다 이제 마음 먹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올랐지만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 바로 시장은 침체 공포에 빠졌어요. 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왼쪽 위에 보시면 GDP 성장률 전망치 요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가 전망치하고 아래에 있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이 세 개에 걸쳐서 22, 23, 24년 동안 최종
가장 높은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말하는 최종 금리가 몇 프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위에 있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난번 3월 달에 전망치는 2022년 경우 2.8% 상승, GDP가 증가할 걸로, 성장할 걸로 봤는데 이번에 1.7로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반절 이하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1% 이상 하락시켰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23년에는 1.7로, 24년에는 1.9로 3개년을 모두 다 잠재 아래 성장률을 표기했습니다. 미국 잠재 성장률은 1.8에서 2.0 사이로 보는 게 타당한데 잠재 성장률보다 다 아래를 기록할 걸로 본 거는 경제가 상당히 둔화될 거로 명확하게 본 거죠. 앞에 3월 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성장률 예상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본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반면에 물가는 3월 달의 예상보다 많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22년도 말까지 4.3% 인플레이션이 5.2%로 바뀐 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쉽게 관리되지 않을 거고, 낮아져도 저 정도까지밖에 안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23년, 24년을 보면 24년에 가서야 2.2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연준의 목표치 2%대는 둘 다 달성을 하기는 하지만 24년에 가서 인플레이션이 2.2까지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지난번에 의견보다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앞에서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달라진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금리 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이 그래프로 나타냈지만 이 내용들은 전부 연준은 점도표라 그래서 점으로 참여한 연준 이사들이 자기가 예상하는 그런 금리를 찍어서 그 닷플롯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점도표, 그 점들을 갖고 이제 표기한 게 지금 그래프들이죠.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 전망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올해 말까지 몇 프로까지 올린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 있겠지만 올해 지금부터 연준의 긴축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하죠. 3월 달에는 올해 말에 1.9까지밖에 안 올린다고 했다가 이번에 3.4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폭의 목표 금리를 올린 거죠. 2%대도 아니고 중립금리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2.4를 넘어서서 3.4까지 올린다는 거는 중립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금리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이 얘기는 기존의 연준이 하던 얘기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예상과 같이 놓고 보면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까지 말은 안 했지만 경기는 많이 둔화되면서 금리는 훨씬 더 높이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경기를 희생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긴축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첫날 연준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겠구나라고 해서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 그러면 이건 연준이 이미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획을 내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둘째 날 침체 공포로 그렇게 크게 하락하게 됐던 이유죠. 이 점도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023년, 24년 통틀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어디까지 올릴까? 최종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23년도에 3.8%가 최고 금리예요. 터미널 레이트라고 말하는 거죠. 이 터미널 레이트가 지난 3월까지는 2.8%였습니다. 그게 3.8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 중립금리를 넘을 뿐만 아니라 3.8에 이르는 금리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오히려 2024년에는 또 하나의 의미를 두고 말한 것이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뜻은 그 전에 블러드나 여러 이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중립금리까지는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절되는 걸 보겠다라고 했던 데서 지나가서 이제는 중립금리 이상인 3.4까지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긴축은 2배 이상 강화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 날, 그날부터 해서 침체 확률에 대한 평가들은 그 며칠 전과는 차이가 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대치를 보면은 7월 금리 인상도 75bp에 대해서 거의 90% 넘어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 점도표를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럼 도대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진행될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